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일주일 사이에 업종 뉴스가 계속 바뀌니까 시장이 빠졌다 올라갔다 이게 올라가는 거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은 좀 일부 있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워낙 강하게 올라갔고 지난주에 엔캐리 청산, 그러니까 일본 돈 빌려다가 투자했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돈 다시 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걱정이 좀 해소되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뭐 대규모 매수했는데 전기전자 업종, 기계 업종 집중 매수했고요. 뭐 운송 장비, 제약, 금융 업종 매도했는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오늘 뭐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원투펀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거의 다 올리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소부장, 반도체 장비주들 강하게 올라갔고 그 외 뭐 로봇주라든가 통신 장비주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또 상대적으로 지수 또는 종목들보다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아시아가 대부분 다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유난하게 많이 올라간 편이고 일본은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되고 그 다음 추가 금리 인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고 대만도 뭐 지난 주말에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같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가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다. 이게 이제 뭐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코스피 시장이 오늘 상승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하락하다가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 내려올 때 기간하고 올라갈 때 기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때 내려올 때 기간하고 올라갈 때 기간하고 좀 비슷하게 걸린다 그러면 이건 그냥 박스권이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통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좀 횡보하는 기간보다 예를 들어서 한 5일 동안 빠졌어요. 근데 단 이틀 동안 올라간 게 5일 동안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시장의 추세를 바뀐 걸로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며칠 동안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기간을 보면 거래일수 기준으로 볼 때 박스권 포함을 해서 대략적으로 한 뭐 7, 8일 정도 거래일 그 정도 걸렸는데 이걸 갖다 만약에 한 3, 4일 거래가 하락한 기간의 절반 정도에서 뒤집어 버리면 이건 박스권이 끝났다. 뭐 돌아설 거야. 이런 어떤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뭐 월요일에 많이 올랐다가 주중에 때리는 거 하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박스권 벗어난다. 추세를 바꿨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후자 쪽이 되려면 수요일 안에 4,200 언저리까지 보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또 이번에도 월요일 기분 좋게 해놓고 주중에 패는 건지 이것도 이제 주중에 뭐 이틀 동안의 거래일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오늘 올라가면서 61선 언저리까지 가지 않고 추세를 돌린 게 나왔는데 이제 다만 이틀 연속해서 상승 종목수가 1,100개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ADR이 뭐 이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과매수, 뭐, 그러니까 과매도 상태도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같이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계속 이어지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종목 이상 올라간 날이 이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락 종목, 상승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연속적으로 많기는 쉽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코스닥은 주도주와 비주도 주간, 코스피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차이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후 증시는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계속 뭐 많은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업종별 편차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워낙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고가 경신했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타임라인이 오라클에 투자하던, 오라클 데이터 센터 짓는데 투자하던 투자자가 나 이제 저거 위험해서 투자 못하겠어.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AI 버블런 제기가 되고 또 브로드컴 CEO가 그 전후돼서 우리 수주 잔고 이 정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너무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반도체 업계는 일부러 세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세게 말해야 어차피 파는 사람이 우위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 주문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나중에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CEO가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업황이 다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흘러내리는 조정 국면이 있었는데 주말에 이제 엔비디아 그 중국의 수출이 재개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올해 전망치에서는 중국의 수출 물량을 제로로 잡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 수출이 재개가 된다라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되고 엔비디아 제품이 더 많이 팔리게 된다라는 건 거기에 반도체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게 오라클이었는데 오라클이 틱톡의 어떤 운영을 하는 어떤 컨소시엄에 오라클이 이제 참여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사실상 대주주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틱톡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SNS 특성상. 이러면 오라클이 또 거기 관련해서 중요한 고객을 확보한 그런 측면이 있다. 장사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량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안 그래도 이제 마이크론테크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말에 신고가 간거하고 겹치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또 호재성 재료가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삼성전자 자체도 좋은 뉴스들이 좀 이어졌죠. 그 엔비디아에 그러니까 공급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받았는데 호평을 받았다. 근데 저게 뭐 어떤 의미에서 호평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언론에서 좀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공급은 될 것 같잖아요. 지금으로서.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42% 증가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역대 최대치. 그러면 4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되게 좋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걸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10일 단위로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11일에 10일까지 수출, 21일에 20일까지 수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 늘어나는 거 봐서는 되게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가장 드라마틱하게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죠. HBM에서 이게 저가형 HBM은 지금도 삼성전자가 만드는데 그 이제 고급 HBM을 2027년도를 보면 지금보다 10%포인트 점유율이 올라갈 거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13%포인트 낮아진다. 그럼 이거 보면, 하이닉스 빠져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HBM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원 할 때 55% 하는 거는 이제 55원이지만, 200원 할 때 42% 되면은, 그거는 84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점유율이 낮아지는 거는 뭐 이렇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마이크론 증가되는 것보다 국내 합산 증가폭이 훨씬 더 크잖아요. 시장은 켜지니까. 그래서 국내 뭐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뭐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일본의 금리 인상. 아침에 제가 설명드린 거죠. 엔캐리.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이 그 이자를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출 받는데. 그러면 그 대출 1% 받아가지고 어디 2%의 예금 이자를 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거기에 이제 돈을 넣어놓거나 아니면 지금 주식 사놓으면 배당 수익만 해도 2, 3%가 되고 또 주식 수익도 낼 수 있으니까 1%밖에 안 되는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고수익 되는 다른 데 투자해야지 이런 게 이제 활발해져요. 그게 이제 엔캐리거든요. 일본의 저금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럼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서 우리 대출 주던 거 1%씩 이자를 하던 거 이제 2%로 올려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중에 일부 자금은 이거 조금 금리 올라가면 위험한데라고 해서 그냥 국민은행에 돈을 갚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했던 거 청산을 하고 일본으로 일부 자금이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자금이 추정하기에는 거의 5천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 중에 일부 500조 원만 예를 들어서 10% 500조 원만 청산돼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시장에서 일본은 금리를 올릴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은 더 금리를 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자금 빼던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어떤 시장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미국 금리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고 원래 일본으로 자금이 넘어가면 엔화가 세지니까 엔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보면 엔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 8월에 엔캐리 이슈가 나올 때, 엔캐리 청산 이슈 나올 때 엔달러 환율이 폭락했잖아요. 급락이 나오면서 일본으로 진짜 자금이 가려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뭐 급락할 조짐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자금 빼서 일본계 자금을 빼서 그러니까 그 빌려다가 쓰던 사람들이 자금을 빼서 가겠구나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커지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오늘 뭐 반도체주들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좀 못 가던 다른 반도체주들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은근히 수급이 좋았는데 로봇주도 오늘 또 특징적으로 올라가고 근데 이제 반도체와 로봇은 AI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AI가 이제 나오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건 로봇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워낙 큰 사고를 쳐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정이 되는지도 되게 중요했는데 다행히 이제 진정이 돼서 10조 원 계약 취소된 거는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좀 시장 대비 잘 괜찮았던 게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건 별로 없는 건데 어쨌든 제약주들은 뭐 만약에 오늘 제약주가 이제 급락하는 것도 또 이상해지는 건데 어쨌든 버티면서 다른 이걸 팔고 다시 원래대로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자 이렇게 됐을 텐데 이제 나름대로 잘 버텨서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발목 잡는 업종은 없었던 뭐 약간 하락한 종들이 있긴 하지만 발목을 잡을 정도로 이제 급락한 업종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6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85포인트 중에서 60포인트를 이제 두 종목이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약했고, 그 다음에 로봇과 2차 전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뭐 반도체의 날, 반도체 워낙 세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오늘 1조 2천억 매수를 하고 선물도 사고 콜옵션도 샀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우선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잘 안 줄인다. 저렇게 되면 매수가 조금만 줄어들면은 그 매도 규모가 기존에 팔던 애들이 계속 파는 게 있어서 시장이 쉽게 빠진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25% 밑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아마 연말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매도 비율 자체가 좀 낮아지기는 해요. 그럴 때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22%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최근 들어서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가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엔캐리 문제, AI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집중적으로 팔던 일종의 한머니, 단기성 자금이 일단 매도를 정리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 투자가 오늘 되게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좋은데 배당 락 이후에는 저건 오히려 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배당 기준일이 26일이고 배당 락이 진행되는 게 주말 넘겨서 30일부터잖아요. 그날부터는 엄청나게 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투자의 어떤 매도 전환 때 수급이 좀 꼬이는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후에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뭐 오늘 외국인들 1조 2천억 샀는데 1조 2천억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까지 더해버리면 어쨌든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순매수 4위 종목이 27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2위 종목이 1조 2천억인데, 그러니까 오늘 그냥 반도체만 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매도 쪽은 조선업종, 자동차 업종, 이런 것들이 좀 매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특징이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1조 1천억, 전체 매도의 한 70% 가까이를 두 종목을 샀는데, 또 하나 잘 보면,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게 저기다 뭐냐면 투자 경고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면 2주 동안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면 안 돼요. 근데 저걸 매수하는 거 봐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되지만 혹시 당국에서 그 투자 경고 대상에서 이제 투자 경고를 원래 사실 개별주들 변동성 크니까 그런 종목군들 작전하지 마 이런 의미에서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형주는 누가 작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니까 이게 대형주에 적용하는 게 적합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아마 뭐 대형주에 대해서는 그 투자 경고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보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추정도 되죠. 근데 어쨌든 기관들이 오늘 투자 경고 대상의 종목군들을 좀 샀다라는 게 특징이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연히 오늘 금융 투자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 코스피 200 안의 종목을 그냥 시총 비율 비슷하게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게 매수로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투자 경고 대상이 전부 다 순매수로 됐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로봇주 그리고 이제 반도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에 많이 포진해 있었고, 매도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이런 게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에 바이오,
뭐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 매수 쪽은 오늘 그 반도체 쪽이 되게 많았어요. 예, 이게 쭉 보면 이제 보여지는 종목 리스트 안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은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일단 미국이 만기일까지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란 변수는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슈가 뭐가 될 거냐, 실적이 될 거냐, AI가 될 거냐. 근데 AI가 변수가 되려면 긍정적인 변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미터는 그냥 오라클이에요, 오라클. 예, 오라클이 안 빠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 계속해서 좀 안 빠지는 그런 국면으로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주말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악재 주중에 나왔다가 주말에 호재로 나오고, 그러니까 빠지고 올라가고 되는 상태인데, 이게 자꾸 이제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게 패턴이 반복이 되면 이제 우리 증시가 4,200을 못 넘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연속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가 진정이 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포와 주도주의 등장은 지수가 추세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단타냐, 이제 뭐 반짝 한번 올리는 월요일에 기분 좋게 만드는 단타냐, 추세가 되느냐, 화요일, 수요일 이틀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 오늘 어쨌든 반도체 로봇 통신 장비, 뭐 이게 이제 로봇 인공지능 이제 움직이려면 통신 쪽에서 어쨌든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묶어서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가 또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연속성이 될 거냐,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게 될 거냐,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투자 경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일이 24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 조건이 딱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뭐 그 그러니까 날짜 기준으로 이번 그냥 케이스만 딱 놓고 볼 때 24일까지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음,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9만 원을 못 넘어요. 59만 원 넘어가면 거래 정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요거 근데 오늘 움직이는 거 봐서는 그걸 뭐 무시하고 그냥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 경고 이슈가 나머지 그 24일 이전까지 어떤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되느냐, 이거 맞고 여기서 뭐 혹시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게 이제 59만 원이 벽이 되느냐, 뚫고 나가면서 아 대형주는 이게 예외가 되나 보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막 기자분들, 뭐 방송국 계신 분들, 출판사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셨다가 제가 이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안 읽고 있으니까 혹시 바로 답변이 없어도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해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답변은 다 꼭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